우리가 이제 캐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완화됐다라고 판단합니다. 실적 발표 즈음이 되었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LNF 최근 좋은 얘기가 많이 있죠.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10월달 수익률이 굉장히 좀 경이롭습니다. LNF가 포스퓨처, 첨보,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90%가 넘습니다. 와. 2차전지 소재사들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그래도 3분기보다 좀 양호할 수 있겠다. 에코프로 BM의 최근, 그러니까 올해 저점은 8만 원대였고요. 최근 16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2배 상승이죠. LNF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시지만 LNF 최근 주가의 저점은 4만 원 초반이었고, 5만 원대였고 10만 원, 11만 원까지 오긴 했지만 더블이 올라왔어요. 포스코 퓨처엠 저점이 10만 원입니다. 20만 원 낮죠. 더블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짧게 보면 구간마다 강했던 종목이 있고 약간 덜 강했던 종목이 있지만 전체적인 주가의 상황을 올해 들어서의 저점과 현재 수준의 가격을 잘 보면 대부분 100% 상승입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최근 패션이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부의 상계제도를 통해서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된다는 전제로 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과 보수 연동해서 돈을 기존에 지급하던 것을 자사주로 주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에코 프로그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도 이 얘기가 나오고 카카오 그룹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패션 경향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이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번 들어서 이게 센세이션한 이슈화되고 주가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측면보다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하나이다. 그리고 회사가 정책적으로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난 8, 9만 원대에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한 2달 쉬었죠. 그리고 지난 직전 방송에서 또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에코프로 BM 가격이 1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목표가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BM 16만 원, 포스코 퓨처 20만 원. 지금 주가. 그러네요. 딱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당시에 2차전지 업종의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난 6월과 7월에 2차전지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주가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8월에는 바이오가 움직였고요. 9월에는 반도체가 움직였고요. 저는 반도체가 한 달 이상의 시세를 끌고 가기에는 탄력적으로 흐름이 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강한데 한 달 이상의 하나의 업종이 시세를 끌고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0월 중순까지의 반도체 흐름이 진행되었고, 그럼 10월 중순 이후의 상황에서는 과연 어떠한 섹터가 움직일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 5월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매도 일변도의 정책적 전환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의 매수가 진행되는 섹터가 기존에 로봇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리고 2차전지가 움직이는 과정선상에서의 10월장에서는 2차전지 업종이 움직여줄 수급적 측면에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캐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캐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적치에서 2분기 이상의 실적 개선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 업종에서의 캐즘이 완화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현상이 나타나고 실적 발표 즈음이 되었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좋은 얘기가 많이 있죠.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LNF의 시각 전환을 약간 저 나름대로도 했던 게 뭐냐면 지금의 대세는 LFP 배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중국권,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LFP 시장에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기업은 LNF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가 실적에서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흑자가 이번 3분기에 나왔고 LFP 시장에서 내년도 상용화 양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LFP의 또 다른 면모로의 주가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LG화학이 리딩 컴퍼니라는 말씀드리면서 2차전지 업종의 선도주라고 평가를 했고, 최근 내에서 LG화학의 주가가 먼저 치고 나갔어요. 18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1차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최근에 28만 원 수준에서 지금 거의 40만 원에 육박하는 주가 상승의 흐름을 2차 상승으로의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석유화학 업종의 비율이 한 60% 되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지분 80%에 대한 이익치가 한 40% 됩니다. 그러니까 6대4 여기에 이제 정밀공학이라든가 생명공학 쪽이 한 5%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55대 35대 5%의 매출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로 봐도 되고 석유화학으로 봐도 되고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생명공학으로 또 우리가 부분 보기도 합니다. 각각 다른데요. 저는 최근의 상승,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상승에서의 LG화학의 주가 상승은 석유화학의 흐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흐름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까지의 흐름에 있어서는 2차 전지의 수준에서의 흐름이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비중을 따져보면 5% 내외입니다. 대부분 다 철강이 80% 이상 철강이거든요. 과거에는 하지만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2차 전지 산업과 연동돼서 주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죠. 최근의 흐름은 2차 전지 주가와 연동이 일부 되긴 하지만 철강의 흐름에 좀 더 현대제철이 움직이면서 오늘장 포스코홀딩스가 좀 더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연출되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시장에서 주도주가 아닌 종목의 색깔 면에서의 탄력이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LG화학이 기존에는 아니었으나 이번 타이밍에서는 2차 전지와 연동돼서 강한 흐름에 표출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일단 뭐 주도주 수급 장세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최근 한 2주간 수급 동향들 보면 굉장히 좀 꾸준하게 좀 유입하는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 일단 뭐 연속성 있는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10월달 수익률이 굉장히 좀 경이롭습니다. 10월 현재까지에 대한 수익률을 보면 에코프로가 90%가 넘습니다. 와우, 그리고 LNF가 80%대를 좀 초과를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한 65%, 그러게요. 첨보, 뭐 코스모 신소재, 뭐 한 에코프로비엠 한 50%대 다 이상에서에 대한 수익률 좀 기록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배터리셀 3사에 대한 수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 SDI가 50%가 좀 넘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이 45%,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뭐 37% 정도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뭐 소지사들에 대한 수급이 좀 과도하게 좀 쏠린 것을 좀 감안했을 때 배터리셀 3사의 수익률도 뭐 45%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좀 유입됐다. 트리거가 좀 됐던 부분은 LG에너지솔루션의 잠정 실적 발표가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데 일단 이번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지난 2분기에 AMPC 세액공제에 반영됐던 효과들 때문에 이익은 좀 크게 좀 보였죠. 근데 이 부분을 차가보고 봤을 때 21억 원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AMPC 세액공제액을 차감했는데 2,358억 원 정도에 대한 이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예상보다는 좀 견조했던 이익이죠. 수익성 방어를 좀 했구나. 그리고 지금 증권사에서 전망했던 뭐 양극 소재사들에 대해서도 이익 기조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흑자 기조를 좀 보이면서 턴어라운드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가 전체적으로 수급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전기차 캐즘이 좀 지속됐던 부분들, 특히나 뭐 상반기까지는 1분기, 2분기 뭐 테슬라의 일단 뭐 인도량도 좀 부진했고 신차 출하량들이 크게 좀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일단 뭐 테슬라랑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뭐 배터리 셀사들이 일단 뭐 출하량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좀 됐는데 이 부분을 뭐 ESS라든가 원통형 배터리 이런 부분들로 일단 뭐 제품 다각화 부분들이 수익성 방어에 좀 가장 큰 기여가 좀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좀 무역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죠. 히토류 간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에 다시금 좀 나왔던 내용이 뭐 7월 15일 날 좀 발표를 했었던 중국의 수출 금지 제한 품목에 이번에 그 배터리 양극재 기술이랑요. 리튬 그리고 갈륨의 추출 기술 등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수출 제한 품목 목록에 좀 편입이 좀 되면서 앞으로 미국과 이 중국의 무역 갈등 심화 부분으로 오히려 2차 전지 부분에 이 공급망 재편 부분들이 오히려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 상당한 어떤 뭐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이번 상승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 정도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글로벌 전기차 출하량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증가를 좀 했거든요. 다만 이제
국내 배터리셀 3사의 어떤 가동률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은 유럽향에 집중되고 있던 부분들은 일부 출하량들이 좀 떨어졌고 북미 네. 시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9월 말 이제 전기차 인센티브의 어떤 종료 효과들 때문에 테슬라가 3분기에 이제 인도량이 좀 크게 좀 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0월 초에 좀 확인했었고 이번 뭐 테슬라 실적에서도 확인해봤지만 뭐 매출액은 뭐 사상 최대를 좀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제 EPS가 이제 고정 비용 효과 때문에 좀 떨어진 것인데 일단 뭐 단기적인 수요가 이제 3분기까지 좀 반영된 것은 맞는데 네. 일단 전기차 인센티브에 관련된 폐지 효과가 이제 9월 말자로 좀 끝났기 때문에 이제 4분기부터는 과연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 안에서 전기차에 대한 이 수요가 급감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반대로 좀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신차 출하량들의 증가 효과들이 이제 이번 뭐 10월, 9월 뭐 중순 이후부터 좀 확인됐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뭐 유럽 시장 안에서 뭐 테슬라가 좀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감안해 보면 일단 테슬라양 밸류체인 갖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사들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그래도 3분기보다 좀 양호할 수 있겠다.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는 뭐 오늘 실적 발표했던 뭐 삼성 SDI에 대한 이면들을 보면 네.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컨센 대비해서 70%가 좀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랐어. 예,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어. 예. 예, 틀리게 올랐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캐즘에 관련된 우리가 학습 효과들 때문에 예. 실적이 과연 이번에는 뭐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인식이 좀 된 상태고 다만 다음에 어떤 이 버전에 대해서 그래서 ESS 부분에 대한 역량 부분들 그리고 여기 대해서 LFP 배터리에 관련돼서 2028년도 양산 계획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려감보다는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좀 강조를 좀 드린 것처럼 배터리셀 3사 안에서는 ESS의 이 수주 성과 아직까지 캐즘 효과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이 출하량들이 낮아진 것을 ESS 부분으로 좀 전환하면서 가동률을 좀 상쇄하는 그런 전략들이 하반기에 좀 실적 기대 포인트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3분기에 좀 부분적으로 좀 확인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분기까지 연속성 있는 흐름을 아마 좀 이어갈 수 있을까? 예,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까지 전기차 캐즘에 관련 영향들이 수급적인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앞으로 연속성 있는 반등으로 좀 봐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터리셀 3사의 경우는 방향성이 ESS에 관련된 수주 성과가 실적이 좀 반영되는 기대 요인들이 좀 있지만 2차 전지 소재사,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ESS형 배터리보다는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과 좀 연동된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LNF도 LFP 배터리 뭐 내년도 하반기부터 양산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현재가 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 괴리는 우리가 좀 4분기 관점에서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